지금 인천여고 다니는 80거리 사는 언니가 있어. 2학년이 있어. 인천여고도 많이 가던데? 그쪽에서는? 자, 보자. 자, 2번 단원이 화학 단원인데 특히나 물화성지 중에서는 물리학 화학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학 같은 경우도 잘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영어 정리를 많이 해줄 테니까 그 모르는 거 있으면 말을 해. 자, 원소와 주기율표야. 이제 자, 자연에는 봐봐. 이걸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 해줄게. 이게 영어 정리야. 선생님이 말하면 입자라는 게 있어. 물질을 구성하는 알갱이야.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갖고 있는 이 알갱이를 우리는 입자라고 해. 중학교 때 배웠지. 입자가 볼턴이 그랬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했어? 네가 알고 있는 입자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뭐야? 편하게 말해. 원자야. 물론 원자는 쪼개져. 지금 입자가 섞여서 때려버리면 쪼개져. 갖고 원자핵과 전자. 또 원자핵도 쪼갰어.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도 코크로 되어 있어. 코크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네. 그러면 우선은 봐봐. 원자가 있어. 물질을 있는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야. 이해됐어? 그러면 야, 원자는 눈에 보여 안 보여?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옹고스통 단위야. 이게 눈에 보니까 누굴 뽑아야 돼. 왜냐하면 자기 눈이 전자인명이야. 엄청 작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원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원자 모형을 써. 수소는 하이드로젠이니까 H로 써. 수소 원자가 2개 있다? 이게 H야. 산소는 뭐야? 그렇지. 옥시전이지. 그래서 O로 쓰는 거야. 산소 원자가 하나 있대. 그러면 O로 써. 이런 생략이야. 근데 원자는 물질은 기본 입자인데 실제로는 쪼개져. 응? 원자핵과 전자로. 또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근데 원자가 2개 이상 모이다.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분자가 된다. 분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소 분자가 있어. 분자는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서 된다. 그러면 얘는 모여 있으니까 H2로 써. 근데 물 분자는 뭐라 그래? 그렇지. 나리는 편하다. 좀 선생님이 H2야.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얘는 2개고 얘는 하나니까 이런 생략이에요. 뒤에다가 개수를 적는 거야. 근데 물은 끓는 점이 몇 도야? 또 어느 점이 몇 도야? 그렇지. 원자일 때는 성질을 안 나타내. 분자가 되니까 뭐다? 성질을 나타내. 그래갖고 분자가 다시 원자로 쪼개지지. 성질이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분자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 의미가 있어. 기체들은 대부분 H2, O2, N2 이렇게 분자로 존재해. 이해됐어? 근데 중학교 때도 배웠다. 분자가 모여서 원소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원소는 훨씬 분자보다는 커. 분자보다 커. 그러면 봐봐. 원소는 분자보다 큰데 원소는 봐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근데 선생님이 수수한 철덩어리를 조그만 걸 갖다 놨어. 그러면 얘는 엄청나게 많은 뭐로 돼 있다? 뭐로 돼 있다? 철 원자로 돼 있어. 철 뭐로 돼 있다? 원자로 돼 있어.
지금까지 원자 몇 개, 분자 몇 개, 원자나 분자는 셀 수가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있어. 근데 원소는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얘는 귀찮으니까 니들은 그냥 원소교로 써갖고 처리야. 얘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예를 들어볼게. 우리나라에 고3 수험생이 50만 명 있어. 고3이 우리나라만 있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지.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니들은 고3이야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가 모여서 원소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분자보다는 원소가 훨씬 큰 개념이야. 그리고 원소가 모여서 뭐가 된다? 물질이 되는 거야. 또 물질이 모여서 물체가 되는 거야. 즉, 이 교탄이라는 물체는 나무라는 물질, 쇠라는 물질, 고무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 근데 나무라는 물질은 결국에는 탄소, 수소, 산소, 원소로 되어 있고 원자로 되어 있어. 이해됐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입자들이야. 이거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 있어. 응? 배웠잖아. 중학교 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또 원자핵은 양성자고 중성자로 나뉜다. 응? 즉 봐봐. 자, 해볼게 선생님이. 자, 봐라. 그러면 선생님이 원자하고 원소의 개념을 구분 지어줄게. 원자는 뭐야? 원래는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닌데 그냥 우리 이렇게 한 거야. 물리적으로 이렇게 쪼개지지 않으면 원자가 아닌 거야. 이렇게 원래는 쪼개져 원자. 근데 우리가 원자하고 원소하고 구분하려고 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근데 원소는 뭐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가 안 돼. 그러면 원소야. 이거는 원소야. 근데 얘는 화학적으로 나눠졌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뭐라고 불러? 화합물이라고 불러. 이해됐어? 대표적인 예가 자, 물을 전기분해했어. 그랬더니 뭘로 나뉘어? 수소하고 산소로 나뉘는 거야. 다리는. 그러면 얘는 화학적으로 분해가 됐지. 나눠졌지. 그러면 원소가 아닌 거야. 뭐야? 아니, 뭐라고 불렀어?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거. 그렇지. 화합물이라고. 얘들은 H2, O2 한 가지 원소로 만들지.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소라고.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응? 원자를 쪼개봤어. 뭐로 돼 있다? 원자핵과 뭐로 돼 있다? 전자로 돼 있어. 원자핵을 또 쪼개봤어. 뭐로 돼 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어. 이해됐지?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는데 이 양성자는 뭘 텐다? 왜 양성자가 있어? 전하량이 전기적 성질이 상대적으로 보면 얘는 플러스를 띄는 거야. 플러스를 띄니까 양성자라는 거야. 중성자는 뭐야? 중성이니까 중성자라는 거야. 0이야. 그러면 상대적 전하량이 전자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질량이 얘가 1이야. 근데 얘는 1836배 무거워. 열나 무겁네. 얘는 한 수더 떠. 1839배. 근데 통 쳐버려. 거의 가까운 무거워 안 해?
근데 그러면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되어 있으니까 멀티 플러스가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질량이 대부분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플러스를 띄는 원자핵.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은 센터에 박혀 있는 거야. 무거워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플러스를 띄는 원자핵이 움직인다. 죽여버릴 거야. 혼낼 거야. 뭐냐면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러면 가벼운 전자만이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이동거리. 그러니까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 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을 주위를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가 있어. 이렇게 궤도가 있어.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 원자 중성이라고 했잖아. 왜 중성입니까? 왜 중성입니까? 원자 중성입니까?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 수하고 같아.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 수대로 원자번호를 넣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야. 그럼 전자도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원자가 중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이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용어 정리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사진 찍어. 한 번 더 찍어. 야, 필기가 유치하니까 찍어. 그러고 봐. 그리고 그때 이제 개념 정리할 때 네가 개념을 정리해. 뭔 말인지 알지? 나리나. 그러면 이제 원소를 보자. 나리나 원소를 보자 이제. 드디어 이제 원소를 보자. 이런 개념을 모르면 원소를 설명할 수가 없어,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걸 갖다 해주는 거야. 자근자근 해준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오빠들한테는 이걸 설명을 입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잘 안 해줘. 근데 나린이는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알려준 거야. 나린아,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말해야 된다. 원소와 주기율표가 있어. 한 자연계의 원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원소가 있어. 한 92종이 있어. 근데 전체 원소는 한 110여 종이 있어. 나머지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합성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특이한 이름도 있다. 노벨륨, 키리륨, 아인슈타인륨 이런 게 있어. 이제 인간들이 합성한 원소는 과학적으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원소는 선생님이 말했지. 정의가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 있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기본 성분이야. 그러면 첫 번째 봐라. 현재까지 이게 다른 물질로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놈이 원소인 거야. 기본 성분인 거야. 그리고 현재는 몇 종이 있다? 이 중에 110.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0여 종이 있어. 근데 이 중에 한 92종이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야.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야. 인간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졌다. 자, 원소는 110여 종밖에 안 돼. 근데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갖고 만들어진 물질을 뭐라고 해요? 화합물이라고 하죠. 화합물은 엄청나게 많아. 왜? 경우의 수가 많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결합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결합하고 몇 개하고 결합하는지에 따라 엄청나게 많아. 원소는 어떻다?
적지만 원소의 종류는 적지만 물질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왜? 화합물,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원소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옆에도 나왔지. 자, 원소와 원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을 뜻하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뭐라 했어? 입자라고 했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으면 뭐라 그래? 원자라고 하고,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면 원소라고 해. 개념이 이해되지 이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원소의 분류를 해볼게. 원소의 분류를 해볼게. 원소는 크게 죽일 필요가 이거예요. 근데 노란색이 여기서 뭐다? 금속 원소야. 녹색이 뭐다? 비금속 원소.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중금속 원소야. 이 중금속이라는 건 뭐냐면, 야, 금속하고 비금속의 성질을 중간인 성질을 가졌잖아.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갖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해? 중금속 원소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봐봐. 중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중간인 성질이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해? 그렇지. 이해됐죠? 그리고 대부분이 금속 원소야. 왼쪽하고 주기표에서 가운데는 금속 원소야. 오른쪽 상단부가 비금속 원소야.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있어. 근데 금속 원소는 어떻게 되냐? 자, 얘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양이온 배웠지? 2학년 때 배웠어 안 배웠어? 중성인 원소가 누구만 이동할 수 있다 했어. 그렇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를 뭐라 한다? 이온이라고 해요. 전자를 잃지. 그러면 플러스가 많게 돼. 그래서 양이온이 돼. 근데 전자를 오히려 얻지. 그러면 음이온이 돼. 근데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일렉트론이야. 얘는 전자 두 개를 잃었으니까 몇 가야 양이온이 돼? 2가야 양이온이 돼. 플러스가 더 두 개가 많은 거야. 원래 봐봐. 양성자가 10개 있었어. 플러스가 10개 있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전자도 10개 있지. 그러면 중성이잖아. 근데 전자 두 개를 잃어. 플러스 10개, 마이너스 8개지. 그럼 몇 플러스가 돼? 플러스 2가 되지. 그러니까 전자 두 개 잃으니까 중성 상태에서 플러스 2가 돼. 근데 비금속 원소는 오히려 전자를 얻어가지고 음이온이 돼. 이해됐어? 이 차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의 차이점은 뭐냐? 얘가 원자핵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이들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요. 누가 일을 해줘. 얘를 갖다가 밖으로 보내버려. 갖고 원자핵으로부터 인력으로부터 벗어나. 그러면 이게 무슨 전자라고? 자유스럽지. 속박 안 되고 자유스럽지. 자유전자가 이게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가 모든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철양이온이 있으면 전자가 두 개씩 있어. 자유전자가. 그러면 인력이야. 그러니까 망치로 치지. 그럼 철 망치로 치지. 안 깨져. 밀릴망정 이 결합이 유지가 돼. 그러니까 그 금속을 망치로 두드리지.
펴지는 성질하고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금속들은 봐봐. 이 자유전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첫 번째 특징이 뭐 있다? 전성하고 연성이 있다. 전성은 펴지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지고 펴가지고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 수 있어. 최대한 펴가지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철로 뭘 만들 수 있어? 철사를 만들 수 있어. 길게 그 다음 이 전자가 전리도 잘 되거든.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 있어. 열도 잘 돼. 이해됐어? 그리고 이 전자가 빛도 반사한다. 빛도 흡수했다가 반사해버려. 하고 광택이 나. 그러니까 금속들은 보통 은백색 광택이 나지. 광택이 나.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이 자유전자 때문에.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모르는 거 있으면 날이나 말해야 돼. 선생님한테. 봐봐. 금속은 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 결합력이 세. 그래갖고 분자 간의 인력,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 얘를 갖다 끊으려면 내가 열 에너지를 많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끓는 점, 녹는 점이 어떻다? 높아. 그러니까 상온에서 대부분 뭘로 존재한다? 그렇지! 누구만 액체? 수은. 수은만, 온도계에 있는 수은만 액체. 수은 빼고는 다 금속은 뭘로 존재한다? 고체.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자유전자 때문에 뭐가 난다? 나르나 광택이 있어. 전자가 빛을 반사하니까. 빛을 흡수했다가. 그리고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통하지. 누가 열을 전달해? 전기도. 자유전자가. 그러니까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 좋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셔지지 않고 이 결합이 밀밀망정 유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펴지는 성질, 전성이 있고 늘어나는 성질, 뭐가 있다? 연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은 대부분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근데 비금속은 반대야.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고 싶어 한다? 음이온이 되고 싶어. 봐봐. 천천히 할까? 천천히? 알았어. 말을 해줘. 선생님한테. 너 지금 날이 더워? 더워? 아이스크림 먹을래? 먹어도 돼. 쭈쭈바 있어. 이리 와봐. 나리나. 내가 내 선생님의 보고를 알려줄게. 참고를. 보물 참고를 알려줄게. 우리 학원에 보물 참고는 그리고 자, 들어가. 편하게 먹어. 아니, 날이나. 편하게 먹어. 수업 들으면서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비금속 원소는 뭐냐? 그러니까 얘는 주기율표에 왼쪽하고 중간에 있어. 대부분이 금속 원소야.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 위에 있어. 비금속 원소는 어떤 성질이 있냐? 아까 처음에 얘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됐지. 반대야. 얘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된다. 잘 안 깠죠? 해줄게. 딱 해줄게.
할 수 있어? 오유. 힘이 세네. 저 그리고 먹고 뒤에 비닐봉지 있어. 거기다 집어넣네. 천천히 먹으면서 봐. 갖고 얘는 뭐야?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려고 한다? 음이온이 되려고 해. 거기 나왔지. 제일 밑에 봐봐. 얘는 전자를 얻어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 이유를 갖다 다음에 좀 이따가 알려줄 거야. 주기율표에서 왜 얘가 전자를 얻고 전자를 잃은지 알려줄게.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자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성질이 다 안 나타나. 이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성, 연성.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 있고 광택도 나오는 거야. 얘는 안 나타나. 다 안 나타나. 얘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봐라. 대부분이 상온에서 기체 아니면 고체야. 브로민만 액체야. 이해됐어? 그리고 광택 없지. 봐라. 열전도성이나 전기를 잘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흑연만 해. 연필심이 흑연은 탄소인데 탄소 덩어리인데 탄소가 얘는 전기가 통해. 그리고 흑연회고 그래가지고 금속 원소에 뭐가 있어? 제일 많은 우리 지구상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원소가 뭔지 아냐? 철이요. 철이 제일 많아. 왜? 근데 철은 이제 지각이 제일 많은 거는 배웠지. 산구, 알철, 칼라, 칼마.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지구 전체에서는 누가 제일 많다? 철이 제일 많아. 왜? 이게 지구가 탄생할 때 마그마 바다가 되면서 철과 니켈 같이 밀도가 큰 놈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핵을 구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는 적은 거야. 근데 전체로 놓고 따져보면 철이 제일 많아. 철은 우리가 공구로 쓰이지. 알루미늄 아까 지금 알루미늄 호일이라든지 음식 용기로 쓰이지.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좋으니까 전선으로 쓰인 거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은이나 금이 더 좋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은, 금으로 도선 만들지. 죽는 아이 있어도 잘라가 버릴 거야. 근데 비금속 원소에는 탄소, 흑연으로 된 연필심이 있고 질소는 뭐야? 반응성이 엄청 낮아. 그러다 보니까 과자 봉지 충전재. 우리가 요새 과자는 내용물이 점점 줄면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이 줄어. 그래서 질소를 더 많이 넣어. 네가 과자를 사는 거는 질소 기체를 사는 거야. 그 다음 이는 성냥으로 돼 있어. 이해됐어?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배울 거야. 근데 이제 천천히 먹어. 주기율표를 배우기 전에 주기율표가 뭐냐? 주기율이 뭐냐? 원소를 놔야 돼. 근데 몇 번째 원소마다 주기적으로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나는 게 주기율이야. 이걸 X축과 가로축과 세로축 해갖고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야. 이해됐어? 근데 주기율표를 배우기 전에 이걸 배워야 돼. 원자량이라는 걸 배워. 옆에 나왔다. 원자량인데 여기 나왔어. 원자번호 나왔고 원자량 나왔지. 원자량을 알아야 돼.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실제 질량이 아니야. 우리가 화학에서 취급하는 단위는 봐봐. 원자나 분자야. 분자, 이온이다 말이야. 그러면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인 줄 아냐?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cm인가? 얼마 잡냐면
한 개의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야. 엄청나게 작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질량 측정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량은 절대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원자량은 뭐야? 야, 맨날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수소와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날이나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야. 이렇게 하기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라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이 필요하겠지. 얘는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단위는 없어. 근데 기준은 필요해. A에 대한 B니까. 그 기준이 누구다? 탄소야, 탄소. 탄소를 12로 정한 거야. 그리고 수소를 1로 정했어. 산소를 16으로 정했어. 그리고 질소를 14로 정했어.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 우리가 화학을 편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원자 번호가 있다. 원자 번호가 있어. 원자 번호가 뭐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안 되면 말해. 선생님이 다시 해줄 테니까. 자, 먹어라. 나비나. 차가우니까 천천히 먹어. 여기서 먹던지. 원자 번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야. 모듈리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모든 원소에 뭘 찍어버린다? 엑스레이를 찍어버린다. 갖고 양성자수를 생각해. 이 사람이. 갖고 양성자수대로 뭘 매긴다? 원자번호를 매겼어. 이 사람이. 양성자수대로 뭘 매겼다고? 원자번호를 매겨버린 거야. 이 사람이. 원자번호는 양성자수가 원자번호야. 갖고 모든 원소의 양성자수를 세버립니다. 근데 이때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렇게 원자번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번호하고 뭐는 같다. 양성자수 같아. 그리고 뭐가 같다? 전자수가 같지. 왜? 원자는 뭐야? 중성이잖아. 그러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어떻게 된다?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소를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A하고 B로 표시해.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야. 근데 A는 뭐다? A는 뭘로 쓰냐면 이게 원자번호야. 이게 양성자수. 이게 전자수. 이해됐지? 그리고 위에는 뭘 표시하냐면 질량수. 근데 선생님이 아까 지금 원자의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다 했어?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가 1836배, 중성자가 1839배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다 갖고 있네?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모여가지고 뭘 이루? 원자핵을 이루지. 원자핵이 그래서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으니까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고 센터에 박혀있다 했지. 즉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나와. 이해됐어? 근데 이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거의 같은 거야. 그래서 원자량을 우리가 질량수로 취급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원자번호 3번이야. 리튬이야. 리튬? 너 리튬 없으면 못 살아. 왜?
이 화학전지에는 리튬 이온, 리튬 배터리란 말이야. 다 전자기기는 다 스마트기기는 리튬 전지로 이제 하는 거야. 리튬이 엄청나게 있어요. 전지에는.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수색에다 원자번호 3번이다. 전자 수색에다. 근데 선생님 그럼 질량수는 어떻게 해요? 질량수는 홀수지 원자번호가. 그러면 2n 플러스 1하면 돼. 2 곱하기 3 플러스 1하면 돼.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이지. 거기다 플러스 1이야. 7이야. 질량수는 7이야. 그러면 7인데 양성자 몇 개니? 3개지. 그러면 중성자는 4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질량수는 원자번호가 홀수지. 그럼 질량수는 거기다가 2를 곱해. 그리고 2를 더하면 돼. 이해됐어? 만약에 5번이면 2를 곱해. 하고 플러스 1을 하면 돼. 11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 짝수면요. 원자번호 8번이 산소야. 산소는 그러면 나리나 8번이고 원자번호 8번이고 양성자 8개지. 전자 8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질량수를 어떻게 해요? 2n만 하면 돼. 2n 곱하기 2만 하면 돼. 16이야. 그러면 16은 뭐야? 8 플러스 8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대부분 원자번호 홀수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2. 요 짝수면 2n 하면 돼. 질량수는.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 예외는 꼭 말하는 놈들이 있어. 예외는 뭐냐? 수소는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야. 그리고 질소는 홀수니까 7, 2 곱하기 7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15가 돼야 되는데 그냥 14야. 이런 거 빼고는 몇 개 빼고는 다 이걸 딱.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원자량하고 선생님이 질량수를 다 했다. 그러면 보자. 주기율표란 거 뭐라고?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양성자 수로 나열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 줄로 오게 만든 표야. 근데 찍어봐. 이거. 사진 찍으라고. 아니 밑에다 놔둬라. 여기다 놔둬. 그리고 찍어. 편하게 먹으면서. 이거는 네가 처음 배운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찍어.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해 안 될 때는 뭐 해라? 한번 다시 봐라. 유튜브에 거. 개념 이해 안 될 때는. 보면 돼. 그리고 언제 오라고? 클리닉 목요일 7시 그 수학 끝나고 오면 돼. 그러면 이제 보자. 좀만 쉬어. 쉬고 있어. 화장실은 바로 옆에다. 나가면 문 앞에 여자 화장실 바로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어려운 거 있었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처음 배워서 생소한 거지? 어려운 건 없지? 나리나 바로 말해야 돼. 나리는 엄마도 직장 다니셔? 그래? 야, 평상시에는 네가 밥 먹고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밥 먹고 오는 거야? 그리고 바로 가는 거야 학원을? 나린이가 자, 봐라. 주기율표를 봐라. 원소들을 나열했어. 근데 원소마다 이제 몇 번째 원소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걸 주기율이라고 해. 근데 세로줄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오게 만들게 표로 만드는 게 주기율표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기율표는 봐라. 누가 이제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고
엄마가 핸델이지. 화학의 아버지가 있어. 라보아제라는 사람이 있어. 프랑스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굉장히 근면성실한 사람이야. 이게 누구냐? 보일이 원소의 개념을 처음에 도입했어. 그래서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놈을 원소라고 하자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그걸 증명해 줄게. 그래갖고 화학적 실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막 있잖아.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근면성질이라는 해갖고 23종의 원소를 발견했어. 그리고 물이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서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임을 밝혔어. 근데 이 사람이 좀 생활이 힘들었나 봐.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세금 징수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새끼가 우리 피를 빨아먹는 부르주아다 그래갖고 단두대에 사라졌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발견한 원소들을 내국으로 묶었어.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봐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도 있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쌍 원소설이에요.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를 묶었어. 리튬, 나트륨, 칼륨이야. 그랬더니 어떤 성질이 나타나냐? 얘하고 얘의 원자량을 더해서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데베라이너는 뭐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들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 양쪽 끝에 놈들을 더했더니 원자량을 더해갖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나온 거야. 이 관계였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누가 있어?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 뉴렌즈. 옥타브 소리. 한 옥타브가 몇 음이냐? 도레미파솔라시도 8음이야. 원소를 나열했더니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나. 이게 옥타브 소리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맞고 옥타브 소리라고 써놔. 아무거 쓰면 버려. 버려도 돼? 뒤에. 여기다. 어디 두고 있어. 버려도 돼? 자, 그 다음 드디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있어. 최초의 주기율표는 누가 만들었냐? 근데 멘델레프가 만들었어. 멘델레프가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표로 만든 거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더니 세로로 들어. 즉 당시까지 발견된 멘델레프는 63종의 원소를 봐봐. 뭐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어. 얘들도 다 원자량을 만들고 있어. 이해됐어? 양쪽에 원자량을 더했더니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나오잖아. 원자량이야. 얘도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표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여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하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근데 과학이라는 건 되도록 완벽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몇몇 원소가 이 주기성에서 벗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드디어 등장한 사람이 모줄리야. 모줄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모든 원소에 X선을 착용했댔지. 그래갖고 양성자수를 세보는 거야. 그래갖고 양성자수대로 뭘 매겼다? 원자번호를 매겼어. 그걸로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더니 A가 벗어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주기율표의 그 근본은 누가 만든 거야? 모줄리의 모줄리가 만든 거야. 모줄리는 뭐가 있다고?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수. 이 차이가 큰 차이야. 이해됐어? 그 전까지는 원자라는 수는 나열을. 근데 모듈리부터는 뭐야? 이게 주기성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원자 번호 순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양성자수에 따라 원소마다 원자 번호를 정했고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뭐다? 뭐에 의해서 나타남을? 원자 번호에 의해서 나타남을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수 원자 번호 관련 있으면 알아냈다. 밑줄 번호에 야 원소들의 주기성이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에 의해서 나타난 걸 알았다. 그래갖고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표를 만들게 현대의 주기율표야. 이해됐어? 야 현대의 주기율표는 누구 걸 갖다가 참조했다? 그렇지 모듈리 걸 참조할 거야. 이해됐지? 그럼 주기율표를 보자. 주기율표를 봐봐. 선생님이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제대로 해줄게. 잘 봐. 여기 보면 주기율표는 가로하고 세로가 있어. 근데 이제 주기하고 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이것들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야. 원자, 야, 여러 번 말했잖아. 나리나. 원자핵은 뚱뚱해서가 아니라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야, 원자가 그렇게 작은데 원자를 갖다가 원자를 갖다가 잠시 운동장에 놨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구슬 하나가 원자핵이야. 근데 이 원자핵이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시기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무거워서 센터에 있어. 그러니까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가벼운 전자만이 원자의 귀를 돌고 있어. 운동하고 있어. 근데 원자의 아무렇게나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뭐가 있다? 궤도가 있어. 궤도가 있어. 이 궤도가 껍질이야. 주기야. 껍질수야. 전자 껍질수야. 껍질수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껍질, K 껍질, L 껍질, N 껍질, N 껍질이야. 이건 누구의 모형이야?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보호한테 야 이 새끼야 왜 A 껍질부터 안 했어? 아니 난 더 발견될 줄 알고. 근데 안 발견됐어. 그 K 껍질부터 된다.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야 돼. 두 번째 껍질은 8개. 원래 2의 n제곱만큼 들어가. 껍질 수가 1번이지.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2개 들어가. 얘는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8개 들어가. 그리고 얘는 원래는 18개가 들어가야 돼.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근데 8개 먼저 채운 다음에 10개를 채운 거야. 네 번째 껍질 갖다가 다시 껍질을 봐. 그러니까 8개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18개인데 족은 뭐다? 이제 봐봐. 선생님이 그려볼게. 주기율표를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족과 주기가 나와. 주기는 몇 주기까지 있다고? 그렇지, 7주기까지 있어. 이게 뭐라고? 전자 껍질수가 있어.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다가 돌고 있어. 전자 껍질수야. 근데 족은 뭐다? 족은 뭐야? 최가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라고.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야. 나리나. 원자가 전자수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꼭 써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즉
같은 족끼리는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아.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세로줄이 비슷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족이란 거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야. 다른 말로 하면 원자가 전자수야. 원자가 전자수가 더 중요한 말이야. 얘는 뭐야?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야. 같은 족은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1족부터 18족까지 있어. 근데 1, 2 다음에 3족이 아니야. 3족부터 12족은 빼버려. 막바로 13족으로 넘어가.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있어. 이해됐어? 1, 2, 3부터 12족은 빼버린다. 그리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원자번호 20분까지는요. 수, 해, 리베비신, 코도, 노, 후, 네. 그 사실을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네가 알아서 해요. 20번까지 무조건 알아야 돼. 근데 선생님이 아까쯤에 뭐라고 했어? 각 전자 껍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했지. 첫 번째 껍질에 K 껍질에는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L 껍질에는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N 껍질에는 원래는 18개야. 근데 몇 개가 들어갔다? 8개가 우선이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족들이 있어. 몇 족? 18족은 이 전자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운 거야. 자, 18족은 이 규칙.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들이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라고?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이게 무슨 규칙이다? 옥텟 규칙이다. 옥텟 규칙. 옥텟이라는 건 8이라는 뜻이야. 전자를 8개 채운 거야. 물론 첫 번째 껍질은 아니지만, 옥텟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돼. 남들이 다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더군다나 기체로 존재해. 근데 자기가 안정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반해야 해. 등 따시고 배불러. 야, 뭐 하자 그러면 나 안 해? 안 할 거야. 이렇게 안정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하고 반응을 안 해. 그래서 비활성화된다 해서 근데 더군다나 기체야. 그래서 얘를 비활성 기체라고 해. 18조. 기체는 기체인데 안정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반응을 안 해버려. 그리고 원래 분자가 되려면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 된다? 근데 A는 원자 1개인데도 옥텟 규칙을 만족해버려. 그래서 일명 이론자 분자라고 합니다. 원래 분자가 되려면 원자가 몇 개 모여야 된다? 2개 이상 모여야 돼. 근데 얘는 벌써 안정이 원자 하나거든. 그래서 이론자 분자라고 해. 그러면 나머지 놈들 다 누굴 불러간다? 18조과 같은 전자생 배치 상태를 부호하는 거야. 그러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온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옥텟 규칙이 뭐야? 각 전자 껍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나래나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야. 봐봐.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야. 그럼 양성자 2개 있고 전자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첫 번째 껍질을 만족하지. 네온은 10번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두 번째 껍질까지 만족해버리지. 그리고 아르곤은 18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까지 만족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은 옥텟 규칙을 18종은 다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정이니까 다른 놈들하고 반응해야 안 해. 근데 더군다나 기체야.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남들은 다 부러워해. 그러면 여기서 봐봐. 아까 전에 최각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있지. 수소는 최각 전자수 하나야. 하나야. 이게 그 뭐냐? 1족은 최각 전자수 하나야. 원자각 전자수 하나야. 2족은 둘. 13족은 셋. 14족은 넷. 15족은 다섯. 16족은 여섯. 17족은 일곱이야. 근데 18족만 최각 전자수하고 원자각 전자수가 틀려. 최각 전자수는 얘는 몇 개야? 2개, 8개야. 근데 원자각 전자수는 빵이야. 왜? 옥텟 규칙이 만족하니까 안정이니까. 참여하는 전자수가 있어 없어? 화학반응 없어. 그것만 조심해. 1쪽부터 17쪽까지는 1의 자리하고 최각 전자수하고 원자각 전자수하고 같아. 근데 18쪽은 최각 전자수는 288이야. 근데 원자각 전자수는 옥텟 규칙 만족해버리니까 화학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있어 없어? 없어. 빵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은 다 얘들을 부르는 거야. 전자그치. 그러면 봐라.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3개 있고 전자가 3개 있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있어. 그러면 얘들은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 전자 하나를 버리기 편해. 전자 7개를 꼬시기 편해. 그렇지. 그러면 하나가 나가니까 플러스는 3이고 마이너스는 2지. 그러니까 1가 양면이 되는 거야. 얘들은 먼저 1은 전자수부터 써줘. 근데 1은 생략한다 했다. 그리고 이제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이해됐어? 그러면 2족은 원자가 전자가 2개야. 그러면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6개를 꼬시는 게 편해? 전자. 그렇지. 그래서 2가 양이온이 이해됐어 안 됐어? 13족은 3개니까 3개를 버려. 갖고 3가 양이온이 돼. 선생님 14족은 4개 버리기도 뭐하고 4개 얻기도 뭐예요? 근데 굳이 쓰자면 4 플러스로 써. 그래서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거야. 4개인 거야. 근데 17족은 어떻게 해? 원자가 전자 7개지.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1개를 꼬시는 게 편해? 그럼 중성에서 전자 하나 들어오니까 그렇지. 음이온이 되는 거지. 근데 맥과 음이온 전자 하나가 얻었으니까 1은 생략하고 마이너스 맞습니다. 16쪽은 6개 있지. 6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2개를 얻는 게 편해? 2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15쪽은 5개를 버리는 게 편해? 3개를 꼬시는 게 편해? 3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들은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금속들은 전자를 잃잖아. 그러면 그 잃은 전자가 자유전자가 돼. 그리고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뭘 얻기?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전성도 있고 연성도 있고 광택도 나는 거야. 근데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 성질이 다 없어집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이때 1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제한다. 얘는 비금속이야. 수소는 비금속이야. 1족을 뭐라고 하냐면 알카리 금속이야. 얘들이 공기 중에 있는 물하고 산소하고 잘 반응해.
특히나 물하고 반응하면서 불꽃이죠.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면서 그 수용액은 염기성인데 우리가 염기성을 알칼리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얘가 알칼리 금속이에요. 근데 누구는 제외한다? 수소는 제외해요. 비금속이니까. 그리고 17쪽을 뭐라고 부른다? 할로제논. 이해됐어? 그래갖고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가지. 아래나 그러면 금속성이 크다 그래. 금속성이 크면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쉽다? 양형이 되기 쉽다. 18쪽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뭐가 크다? 비금속성이 크다. 비금속성이 크면 뭐야?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해됐어? 찍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이해 안 해도 했어? 어우 너무 죽겠다. 발바닥이 너무 아파. 너는 엉덩이 아파? 오래 앉아있어서? 나리는 뭐하냐? 이제 지우 공부 안 할 때는 뭐해? 너 드라마 보냐? 뭐 봤어? 창규 봤냐? 창규 안 봐? 뭐 봤는데 요새? 최근에 본 드라마? 최근에는 안 봤어. 옛날에 못 봤어? 이 사람 통역되는. 그거 또 그건 안 봤어? 저기 누구 나왔던 거 있잖아. 걔 무슨 그 가수 있잖아. 아이유 나왔던 거 안 봤어? 폭삭시. 말고 요새 했던 거 변호사가 같이 나온 거. 안 봤어. 폭삭사우스는 봤지? 이렇게 3학년 올라와서 안 봤네? 공부만 하려고? 그럼 시간이 없어서 안 본 거야? 볼만한 게 없었어? 그럼 뭐 보냐? 유튜브 보지? 유튜브에서 뭐 봐? 쇼츠? 이렇게 중학생들은 다 쇼츠 보더라? 중고등학생들은. 야, 가르쳐줄까? 쇼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학원 오면 데이터 소비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줘. 이거 찍어. 학원 그 인터넷이니까 저거 찍으면 그 데이터 되잖아. 자동으로 연결돼서 찍어. 야, 너 엄마 아빠 없어? 왜 안 썼어? 엄마 아빠 뭐 하는지 써야 될 거 아니야. 엄마만 적었어? 왜 아빠는 안 적어? 아빠 싫어해? 자, 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제? 그리고 봐봐. 여기다가도 봐봐. 얘는 원자번호는 11이고 원래는 이제 11이고 여기다가 질량수는 23이라고 적었는데 원래는 아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1쪽하고 17쪽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럼 봐봐. 네, 잠깐만. 이거 좀 털고 올게.
알카리 금속하고 이제 한량전 원소의 성질 보자. 자, 보자. 성질을 보면, 자, 첫 번째 봐라. 알카리 금속이 있어. 알카리 금속은 몇 쪽이라고 했어요? 11쪽이야. 1쪽이야. 1쪽인데, 알카리 금속은 굉장히, 반응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 1쪽에서, 봐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이 있어. 프랑슘도 있어. 프랑슘은 그림을 보니까 핵폭탄 사진만 있어. 뭐냐면 너무 반응성이 너무 빨라가지고 안 보인대. 아예.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크다겠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얘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같은 원자가 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러나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왜? 뚱땡이거든. 질량수가 많아져. 밑으로 들어갈수록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반응성이 이렇게 크다. 근데 보자. 첫 번째, 실온에서 당연히 금속이니까 무슨 상태? 고체. 그리고 광택 나지. 은백색 광택 난다. 근데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하면서 산화물이 되면서 이걸 잃어버려. 광택을 잃어버려. 검은색이 되버려. 그리고 밀도가 작아. 밀도가 작아가지고 야 좁쌀만하게 짜지지. 나르나? 그러면 물이 둥둥 떠다녀. 그리고 다른 금속에서 밀도가 작다. 그리고 무르다. 나무 칼로도 달릴 만큼 무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 그래가지고 반응성이 커가지고 누구하고 잘 반응한다? 산소하고 물하고 잘 반응해갖고 순수한 금속으로 못 존재해. 산화물로 존재해. 그래갖고 광택도 잃어버리고 뭐 전기전도성, 전성, 연성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뭐하고 잘 반응하면 되겠잖아. 산소하고 반응하지. 그래갖고 산화물이 돼. 뭐 어떻게 되냐? 산소와 잘 반응해. 자,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산화나트륨이야. 산화되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 이해됐어? 굉장히 잘 반응해. 바로 광택이 잃어버려. 밖에 내놓지. 순수한 광택. 원래는 검은색이었다가 칼로 잘라. 그럼 소기가 드러나지. 근데 은백색 광택이 나타났다가 좀 있으면 사라져버려. 왜? 이렇게 산화돼 버리니까. 그리고 물하고도 엄청 잘 반응해. 물하고도 엄청 잘 반응해. 그래갖고 뭐냐? 자, 물하고 반응할 때 물하고 반응해갖고 뭐가 되냐? 물하고 반응해갖고 얘가 뭐가 되냐? 야, 이렇게 돼. 이 NaOH하고 수소기체가 있어. 근데 이 수소기체가 어떤 성질일까? 가연성이 있어. 얘는 불꽃 갖다 대지. 퍽 소리 나면서 타버려. 옛날에는 우주왕복선에 연료를 갖다가 뭘 썼느냐? 수소를 썼어. 왜? 폭발성이,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갖고 작용 반작이 잘 생기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뭐가 되는 거야? 수용이 연기성이 돼. 그러니까
지시약,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준 지시약이 있어. 액성이, 용액의 액성을. 그러면 저 페놀프탈렌이라고 있어. 산성하고 중성일 때는 무색이다가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이 된 게 있어. 그러면 얘가 염기성이 되니까 빨간색이. 근데 보여줄게 선생님이. 얘가 얼마나 반응성이 좋은가 보여줄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는 순수한 금속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소하고 물을 차단해야 되지. 그러니까 벤젠이나 액체 파라핀을 넣어서 보관하는 거야. 석유나 이렇게 순수한 금속으로 바로 밖으로 내놓으면 뭐가 된다? 물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반응하면서 산화물이 돼버리니까 산화돼버리니까 순수한 금속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석유나 벤젠, 액체 파라핀에 넣어가지고 산소하고 물을 차단하는 거야. 응? 이해됐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는 내가 입으로 설명 안 하고 보여줄게. 오씨, 알칼리 금속 지점이 이렇게 밀렸나? 최성곤 밑에 있다. 너 최성곤이 누구지 알아? 몰라? 거기 있잖아. 그 영화에서 그 오정세가 한 역할이잖아. 네가 좋아? 안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그렇지. 거기 이름이 그 극중 이름이 최성곤이야. 오정세 이름이. 야, 거기에 와일드 싱인가 그거는 최성곤이서 흥행한 거야. 원래는 망해야 될 그게. 봐봐. 이걸 봐. 얘 알칼리 금속 실험하는 거야. 봐봐. 거의 폭탄이지. 엄청나지. 이 정도야. 이게 수소가 폭발성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만큼 있잖아. 알칼리 금속들이 반응성이 커. 이해됐어? 넘겨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성질은 봐봐. 알칼리 금속은 굉장히 산화가 잘 된다 했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물과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산화물로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금속을 보존하려면 물과 산소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 벤젠, 파라핀을 다 보관한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을 원래는 산화돼가지고 검은색으로 존재해. 겉에 층은. 근데 이걸 물으니까 칼로 잘라가지고 단단한 정도와 단면의 색을 관찰했다. 근데 리튬은 단단한 정도가 쉽게 잘리지. 나트륨도 쉽게 잘려. 칼륨도 쉽게 잘려. 무르단 말이야. 근데 리튬은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광택이 천천히 사라져. 근데 나트륨은 리튬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광택이 금방 사라져. 칼륨은 더 크지. 그러니까 광택이 빨리 사라져. 반응성을 볼 수 있지. 리튬보다는 나트륨,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반응성이 크네? 알 수 있지. 그리고 공통적인 성질은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이 사라진다. 근데 쌀알 크기로 자른 뒤 자르면 밀도가 적기 때문에 위에서 둥둥둥 떠다닌다. 그러다가 자른 리튬, 나트륨, 칼륨을 페노프살린 용액에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 물에 넣고 반응하는 모습과 수용액의 색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왜 쌀알 크기로 자르면 너무 많이 아까처럼 2g만 넣어도 완전히 폭발해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알칼리 금속은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해서 실험해야 돼. 그리고 리튬은 잘 반응하고 뭐가 발생한다? 기체인데 기체가 무슨 기체가 있어? 수소 기체. 그러니까 불꽃 갖다 대면 얘가 확 타버리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 봐라. 그리고 페노프살린 페노프살린이 집어냈어. 색변화가 뭐가 돼? 붉은 무슨 색으로 변해? 붉은색으로 변해. 페노프살린은 용액은 지시작이야. 나리나 뭐야?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지시해주는 약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산성하고 중성일 때는 무슨 색? 무색이야. 그리고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이 돼. 그러니까 이 수용액이 빨간색으로 됐지. 페노프살린인데 그 수용액은 염기성이구나.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야. 알칼리가 다른 말로는 염기성이라는 뜻도 있어. 이해됐어? 근데 나트륨은 더 격렬히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해. 얘도 무색에서 붉은색이 돼. 그리고 칼륨은 매우 격렬히 반응하면서 기체가 발생하지. 무색에서 붉은색이 돼. 공통적인 성질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하고 수용액은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된다고. 이해됐지? 확실히 됐지? 이런 거 처음 보지? 아까 지금 금방 그거 완전 거의 폭탄 수준이야. 빠시가 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원소가 있어. 할로젠 원소는 몇 쪽이야? 17쪽이야. 얘도 반응성이 커. 그 누가 있어? 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어. 근데 얘들은 상온에서 몇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된다? 2개가 모여서 분자가 된다. 이원자 분자라고 해. 만약에 원자가 3개가 모여서 분자가 됐지. 3원자 원자가 4개가 모여서 분자가 됐지. 4원자 분자라고 해. H2O2N2는 이원자 분자야. H2O는 뭐야? 3원자 분자야. NH3는 4원자 분자야. CH4는 메테인은 5원자 분자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들은 분자 상태일 때 독특한 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물질의 상태가 틀려. 자, 얘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야. 브로민만 유일하게 비금속 중에 액체가 있지. 금속에서의 액체는 누구야? 그렇지. 맞는 거야. 네가 맞췄어. 너는 오늘 수업 제대로 들었어. 누구만 액체라고 비금속 중에?
브로민. 그리고 나머지는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로 존재해. 봐봐. 그러니까 얘는 고체로 존재해. 봐. 기체, 액체, 고체. 그치? 얘는 무슨 색이야? 분자 상태일 때는 독특한 색을 나타내. 옅은 노란색. 얘는 노란색이야. 얘는 뭐야? 젓갈색. 얘는 보라색이야. 더군다나 아이오딘은 무슨 물질이야? 승화성 물질이야.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기체로 되는 걸 승화라고 해요. 승화성 물질이야. 잘 나가자. 이해됐지? 봐라. 할로젠 원소는 발바닥이야. 주기율표의 17쪽에 존재하는 비금속으로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야. 얘는 위로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커. 반응성이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하여 되는 분자야. 그러다 보니까 F2, Cl2, Br2, I2로 존재한다. 그리고 특유한 색을 나타낸다. 플로린이나 염소는 실온에서 무슨 상태? 기체. 그리고 플로린은 무슨 색? 옅은 노란색. 그리고 염소는 무슨 색? 노란색. 그 다음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하고 뭐다? 젓갈색. 아이오딘은 뭘로 존재한다? 그리고 색깔은 무슨 색? 그렇지. 그리고 얘도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 오늘 하니까 어려워? 어려워? 아니지, 괜찮지? 선생님이 영어 설명 많이 해주니까 괜찮지?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배워야 돼. 이걸 안 배우면 너 고등학교 올라가고 힘들다. 야, 여기 연수여고 다니는 언니가 있어. 연수여고에서 1등이야, 1등. 야, 전 과목 지금 다 1등급이야. 근데 걔가 뭐 배우는지 아냐? 지금 물리학과 화학을 배워. 이게 지가 엄마한테 물리하고 화학 어려우니까 먼저 배우겠다 해갖고 온 거야. 너는 얼마나 좋아? 통합학까지 해가지고 물리화학까지 다 배우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전에 다 한번 뗄 수가 있다니까. 걔는 지금 1등 하는 애가 전교 1등 하는 애가 부조가 다 돼가지고 지금 배우러 왔다니까. 얘는 늦게 배운 거야. 온 거야. 이해됐니? 지금부터 해야 돼. 응? 자, 보자. 얘는 반응성이 커. 그래가지고 또 반응성이 크지. 그리고 누구하고 잘 만난다? 그렇지. 수소나 알칼리 금속하고 잘 만나요. 왜? 얘들은 할로젠 원소는 일가 음이온이 되잖아. 근데 알칼리 금속도 나오고 수소는 일가 양이온이잖아.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원소가 결합해서 화합을 될 때 총전환항의 합이 무조건 중성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들 플러스 1하고 잘 해나가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야? 화합물은 총전환합이 뭐가 된다? 0이 돼야 돼. 중성이어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수소와 잘 반응해서 뭐가 되는 거야? 플로린이나 수소, 이거만 수소, 그 다음에 브롬이나 수소,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수소. 근데 얘들은 물에 잘 녹아. 그러면서 H 플러스를 수소 이온을 내놔. 그러니까 얘들은 산성이 되는 거야. 물에 녹아서. 뭐가 된다고? 산성은 H 플러스 수소 이온과 나타나는 성질이야. 염기성은 수소나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수소와 반응하여 수소화물 HF, HCl, HBr을 생성하고 이 화합물들이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뭐가 된다? 산성을 띈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하고 격렬히 반응해서 생성된 화합물은 물에 잘 녹아.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 뒤에 배울 거야. 근데 야,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는
소금은 염소에다가 막 있잖아. 노란색 염소 기체에다가 나트륨을 찍어. 막 불꽃이 뻑뻑 튀면서 소금이 만들어진 거야. 알칼리 금속하고 잘 나간다. 왜? 얘는 일가음이요. 알칼리 금속은 일가 양이니까 화합을 만들기 쉽지. 이해됐어? 좀만 쉬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근데 미리 준비한 거하고 미리 준비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다. 다르나? 지금 하면 애들은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런 걱정 말고 그냥 편안하게 네 거나 챙겨.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선생님한테. 자, 원자의 전자배치 나왔지? 원자의 전자배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선생님이 아까 지금 말했지. 원자가 전자수가 다른 말로는 뭐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야. 그러다 보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같은 족끼리가 세로줄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뭐만 틀리다고? 원자량이 틀려.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량이 커지니까 뚱뚱해져 갖고 물리적 성질이 틀린 거야.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지금 말했지. 원자 구조는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볼턴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는데, 기본 입자가 있는데 쪼개져. 뭘로 쪼개져? 원자핵과 뭘로? 전자로. 또 원자핵은 뭘로 쪼개진다? 양성자하고 뭘로? 중성자로. 근데 상대적인 전하량이 얼마야, 양성자가? 실제로는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럼이야. 근데 플러스 2야. 전자에 비해서. 얘는 중성이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6입니다. 이해됐어? 근데 질량이 얘를 1로 보면 양성자가 얼마다? 1800 몰라도 되네. 36배야. 근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1839배야. 그냥 거의 갖다 놓고 봐. 꽁충하네.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는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원자의 질량이나 거의 원자의 질량은 같단 말이야. 그럼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고 가운데 센터에 박혀 있는 거야. 앞으로 플러스가 움직인다. 때려 죽인다. 응? 그러면 누구? 가벼운 전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이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통합과 원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원자의 생성인데 입자를 보면 양성자는 뒤에 나와. 업, 다운 코크를 있고 얘는 업, 다운 코크를 나와. 근데 다음에 배울 거야. 근데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코크하고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해. 기본 입자는 뭐야? 더 이상 이제 쪼개지지 않는 입자야. 그러니까 코크하고 전자는 더 이상 쪼개져 안 쪼개져.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 입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야. 원자는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했잖아. 옛날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줄 알고. 근데 이제 기본 입자는 누구가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이 코크하고 전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에 배울 거야. 원자가 중성이지. 왜 원자가 중성이야? 그렇지. 우리가 원자 번호를 매길 때 모듈리가 X선을 찍어가지고 양성자 수를 셌다 했지. 양성자 수대로 원자 번호를 매겼다 했지.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원자는 중성이 되네. 그리고 자 이게 있어. 이제 원자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나리나 안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원자 모형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원자 모형은 과학사를 알면 과학이 쉬워진다. 자, 영국 캠브리지 대학 들어가면 캐븐디시 연구소라고 있었어. 근데 당연히 캐븐디시 연구소는 일대 소장이 누구였어? 캐븐디시였어. 근데 이 사람도 완전히 또라이야. 이 사람이 귀족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살았대. 평생. 근데 이 사람이 한해를 부리는 조건이 뭔지 아냐? 제발 눈에 띄지 말라 그랬대. 이렇게 얘가 자고 난 다음에 한해가 청소를 하고 뭘 하는 거야. 또라이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원자 모형을 누가 제일 먼저 제시했냐? 볼턴이 제시했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딱딱한 구다. 근데 이제 음극선 실험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크루스야. 이게 기체 방정관에다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선이 나와.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다 해서 음극선이라고 했어. 크루스는 병신이야. 이거 딱 개발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네? 음극선이야. 거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노벨상을 못한 거야. 근데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더 실험한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뭘 발견한 거야? 전자를 발견한 거야. 그 사람. 이 음극선이라는 게 전자 이름인 걸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노벨상을 탄 거야.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톰슨의 원자 모형을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건포도 박히듯이 박혀 있다는 모형을 냈답니다. 이게 푸딩 모형이에요. 얘는 좀 딱딱하다 그랬죠. 얘는 말랑말랑한 거야.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듯이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탄 거야.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전자가 발견된 거야. 그 다음 캐븐디시 연구소의 2대 소장이 톰슨이었어. 근데 3대 소장이 러더포드예요. 근데 러더포드는 뉴질랜드 깐촌놈이었어.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영연방해였지. 근데 뉴질랜드는 농업국가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발달을 안 했어. 근데 이 새끼가 러더포드가 머리가 엄청 좋았어. 그래갖고 학교 가고 이제 선생님한테 과학적인 걸 질문했다. 선생님이 제 초반에는 질문을 받아줬어. 근데 자기 범위를 넘어선 거야. 그래갖고 야 책 찾아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책으로 찾아봐도 모르겠으니까 톰슨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톰슨이 그걸 보더니 이 새끼 진짜 굉장히 이렇게 톰슨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축구계로 따지면 메시 정도의 슈퍼스타야. 근데 얘가 펜나트를 쓴 거지. 근데 내용이 너무 참신하니까 이 새끼 괜찮은데? 그래갖고 톰슨이 야 너 영국으로 넘어가. 그랬더니 러더포드가 답이 우리 집 하나 하는데요? 돈 없는데? 그러니까 톰슨이 야 학비 내줄게 와. 그래가지고 톰슨의 러더포드가 제자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러더포드는 뭔 실험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어. 알파 입자를 갖다가 금속박에다가 원자에다 쌓았어. 대부분이 통과하는 거야. 대부분이 통과하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원자는 대부분이 비어있다는 거야. 그리고
일부가 휘네? 그러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야. 그럼 플러스를 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청력을 받으니까 이게 휘인 거야. 그리고 극히 일부가 튕겨나간 거야. 그러면 얘는 질량이 매우 큰 입자라는 거야. 중심에 있는 이게 원자핵이야.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을 갖고 있잖아. 야, 볼링공에다가 탁구공 던지지. 그럼 어떻게 돼? 튕겨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하고 원자핵을 발견한 거야. 러더포드가. 그래갖고 러더포드는 지가 다 했네. 원자핵도 발견했어. 양성자도 발견했어. 그 다음 중성자도 예측을 했다. 근데 노벨위원회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노벨위원회에서 저 새끼 노벨상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명맥을 일까? 그래갖고 물리학상을 안 주고 화학상을 주고 그랬어. 노벨위원회가 소심하게 복수했어. 맨날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싱싱 가벼운 전자가 싱싱 돌고 있다는 거야. 러더포드의 원자 모양이야. 근데 이제 수소의 선스펙트럼을 보고 보호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도네. 러더포드 제자가 보호야. 보호도 노벨상을 탔어. 보호 아들도 탔어. 이 새끼들이 다 해먹었어. 몇 년간. 그래가지고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 많이 봤지. 이게 보호의 원자 모양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양. 궤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궤도 모양을 할 거야. 보호의 원자 모양을 보자.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했지. 보호의 원자 모양은 이거야. 이겁니다. 보호의 원자 모양은 이거야. 원자핵이 무거우니까 가만히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궤도가 있다 있지.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그러지. 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야. 이게 K 껍질, L 껍질, N 껍질, N 껍질이야.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도 정해져 있다 있지. 288이라 있지, 선생님이. 그게 옥텟 규칙이지. 근데 보호의 원자 모양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얘들은 전부 다 껍질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준위가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이 있어. 불연속. 얘들이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이 껍질을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에너지 준위는 뭐대? 불연속적이야. 뭐냐면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대. 즉 만약에 쇠고수를 갖다가 경사면에서 돌리지. 그러면 날이나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 이건 연속적이야. 여기 빗면의 위에 다 통하단 말이야. 이건 연속적이야. 근데 계단에서 이걸 굴려봐. 얘가 통통통통 이렇게 튀지. 그러면 이면에는 없어. 이면에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면에만 있으니까 불연속적인 거야. 이렇게 에너지 주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 에너지 주기는 양자화되어 있대. 뭐냐면 양자화되어 있다는 게 양이 딱딱 정해져 있대. 자, 봐봐. 이 원자핵과 전자는 뭐가 작용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 선생님이 이걸 떼어내가지고 바깥쪽으로 옮기려면 내가 일을 해줘야 돼. 일을 해주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에너지가 증가해. 바깥쪽으로 하니까 에너지가 커지네. 근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를 갖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엘렉트론 볼트야. 첫 번째 궤도가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3.6이야. 두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6이야. 세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6이야. 나름아, 바깥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주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주니까 커지는 거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져. 근데 딱딱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게 양자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응? 그리고 자, 첫 번째 궤도는 에너지가 제일 낮아.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이 상태를 제일 밑바닥이라고 바닥 상태라고 해요. 에너지가 낮으면 나리가 안정해. 불안정하지 않아. 에너지가 작으니까. 근데 에너지가 크지. 그러면 이걸 들뜬 상태라고 해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불안정해.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봐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전자가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같아.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출입이 없어. 없어. 이해됐어? 근데 다른 궤도로 전이하면 움직이면 에너지가 달라져.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에너지를 흡수하든지 방출하든지 한단 말이야. 봐봐. 에너지가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같으니까 에너지 출입이 없어. 근데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근데 올라갔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갔어. 그럼 불안정해.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그때는 방출해. 근데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는 흡수하고 방출만 틀리지 에너지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해됐어? 이 말이야.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봐봐. 원자의 전자 배치는 전자들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가 있지. 이 궤도 주기를 갖다가 전자 껍질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 전자 껍질에는 검자 껍질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라고 그래. 특정 값을 가지니까 에너지 준위라고 그래.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하며 이 궤도를 뭐라 한다고? 전자 껍질이라고 그래. 그게 주기야. 그리고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 있다. 얼마로 정해져 있다? 양자가 돼 있어. n제곱분의 13.6 엘렉트론 볼트야. 첫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6이야.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6이야.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6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자, 당연히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바깥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마이너스가 줄어. 그러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제일 안쪽 궤도가 제일 에너지가 낮아.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원자의 전자 배치 규칙은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채워. 제일 안쪽 껍질부터 채워. 근데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어떻다? 나리나 정해져 있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그렇지. 이해됐지? 원래 세 번째 껍질은 18개인데 8개 먼저 채우는 거야, 우선. 이해됐죠? 그러면 봐봐. 자,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야. 그럼 양성자 몇 개 있어?
그러면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그렇지.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몇 개야? 전자 몇 개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세 번째 껍질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질소는 5개고 나트륨은 몇 개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2, 8, 하나니까. 그렇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트륨은 몇 쪽이야? 1쪽이야. 질소는 몇 쪽이야? 5개니까 15쪽이야. 이해됐어? 그런 것도 알아야 돼. 그리고 자 선생님 말했지. 이제 올라와봐. 정말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원자과 전자, 최각 전자수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더 중요해. 원자과 전자수가 무슨 뜻이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같은 쪽끼리는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 거야. 이해됐어? 선생님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지, 그게. 원자과 전자는 뭐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야. 이게 화학결합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으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원소가 속한 족번호의 1위 자리하고 일치한다 했지. 근데 누구는 제외해? 18쪽은 제외한다. 11쪽부터 17쪽까지는 1의 자리하고 같아. 11, 22, 33, 44, 55, 66, 77이지. 최각 전자수하고 원자권 전자수가 같아. 근데 18쪽은 옥텐 규칙 만족해버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뭐다? 그렇지, 0이야. 잘했어. 이해했어? 이해됐지? 그러면 수소는 하나지.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그렇지. 몇 쪽이야? 그렇지.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야?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그러면 몇 쪽이야? 그렇지. 마그네슘은 12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 몇 개? 그럼 몇 쪽이야? 그렇지. 3쪽부터는 없다. 3쪽부터 12쪽은 빼. 13쪽은 넘어간다. 그리고 자, 전자 배치와 원소의 주기성 보자. 주기율표와 전자 배치의 관계. 같은 족 원소는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해됐지? 그리고 같은 주기는 뭐가 같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날 까닭.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자, 원소의 주기성은 왜 나타나? 같은 주기인데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뭐가 변해? 원자과 전자수가 변해. 그러다 보니까 증가함에 따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근데 잘 봐. 이거 찍어. 안 나왔잖아. 제대로. 찍어. 그러고 나서 봐봐. 1족은 누굴 제외해? 얘를 제외하고는 화학적 성질은 원자과 전자 하나라고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 그리고 주기는 들어있는 같은 껍질수가, 전자 껍질수가 같은 거야. 근데 봐라. 자, 수소, 리튬, 베릴륨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부러워해?
동소까지 누가 같은 전자배치를 부르고 해? 그렇지.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 얘는 3개니까 하나를 잃어버려. 얘는 4개니까 2개를 잃어버려. 얘는 5개니까 몇 개를 잃어? 3개를 잃어. 그래갖고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를 하자. 이해됐어? 근데 얘들은 누가 같은 전자배치를 갖고 싶어 한다?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 얘는 원자번호 10번이지. 그러면 전자도 10개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야. 그러면 얘는 7개야. 3개가 부족하지. 전자 3개가 더. 그래가지고 10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N3-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는 거야. 산소는 8개니까 몇 개를 얻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니까 몇 개 부족해? 옥텟 기출을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2개를 얻자. 그래서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플로린은 몇 개야? 9개지. 원자번호 9번이니까 몇 개 부족해? 하나 부족하지.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얻어갖고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나트륨은 11개니까 하나가 남지.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1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마그네슘은 몇 개야? 12번이지. 그러면 최각 전자가 2개란 말이야. 몇 개를 버려? 2개. 그래갖고 1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알루미늄 13개니까 최각 전자가 3개니까 3개를 버려. 갖고 상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그렇지. 이해됐어? 그 다음 인, 황, 염소, 그 다음 칼륨, 칼슘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 그렇지. 이해됐지? 얘는 3개 부족하니까 3개를 얻어. 얘는 황은 2개 부족하니까 2개를 얻어. 그리고 염소는 1개 부족하니까 1개를 얻어. 칼륨은 1개가 남으니까 1개를 버려. 그리고 칼슘은 2개가 남으니까 2개를 버려. 갖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18개를 만족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완벽한 거야. 그리고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보면 되냐면 75페이지까지. 이것도 해봐. 응? 75페이지까지 풀어. 몇 시에나? 오늘 또 잘했습니다. 모르는 거 있습니까? 오늘 배운 거? 괜찮아?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나린이 정도는 괜찮다. 설명이 좀 선생님. 이렇게 이해했지? 나린아. 모르는 거 없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 수준으로 계속 설명해 줄게.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 오늘. 그리고 목요일 날 7시에 오세요. 근데 저 수업 끝나고 좀 오는데 걸리지. 그래, 괜찮아요. 그게 7시 20분이면 20분까지 오세요. 괜찮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온 시간 걸린다는 거 아니야. 근데 괜찮아? 잘 가세요. 나린아, 엄마 오신대 아니면 네 버스 타고 갈 거야? 엄마 오시는. 만약에 엄마가